뭐 이익률이 50%씩 나오는 그건 회사거든요. 무슨 회사예요? 거기는 이제 수소 어닐링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도 TSMC 쪽에 주로 납품을 하는 장비인 회사인데 독점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한미반도체보다 더 높습니다. 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러면 앞으로 네. 더 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미반도체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네. 조만간 또 스타링크 서비스 하잖아요. 네. 이제 6G가 우주 이제 인터넷. 그렇죠. 저궤도 위성이 돼야 되는데 어. 그러면 이제 저궤도 위성을 이게 또 발사체를 쏘는 게 돈이에요. 어. 저궤도 위성은 이렇게 이제 성층권 뚫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1단, 2단 성층권. 분리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뿌려야 되거든요. 지금은 뭐 만약에 예를 들면 한 80개를 그냥 이렇게 산탄총처럼 팍 뿌린다 그러면 향원이 수백 개를 뿌려야 되는데 네. 그럼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저궤도 위성을 작게 만들면 문제가 뭐냐면 반도체를 막 붙여놔야 돼요. 근데 반도체라는 애들은 각자의 주파수가 달라요. 그래서 얘한테는 시그널인데 옆에 있는 애한테는 노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자파를 차폐를 해줘야 돼요. 네. 그 장비를 또 한미반도체가 가죠. 아, 네, 그래요? 네. 와, 전 세계에서 한미반도체만 하는 건가요? 그게 반도체용 음. EMI 차폐는 한 90% 정도 아, 진짜요? 네, 점유하고 있어요. 네. 와, 네. 이 한미반도체 엄청난 기업이네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만 걸려라. 어. 그런데 이제 챗GPT에서 하나 이제 걸린 거고 어. 앞으로 또 이제 그런 저궤도 위성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카메라 쪽도 이제 검사 솔루션이 많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동안 이제 연구개발 뭐 돈을 많이 버니까 연구개발도 많이 해온 거죠. 네. 아. 왜냐하면 이익률이 뭐 30% 40% 아, 그래요? 나오니까 네. 그 정도 이익이 나오면 연구개발 해야죠. 그러니까 와. 이제 막 연구개발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터지는 거죠. 이렇게 시장 시류하고 맞아 떨어지면. 네. 이런 그 반도체 기업들 보니까요. 네. 그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은 네네. 퍼가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근데 소부장 쪽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퍼가 높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는 상관이 없나요? 그거는 이제 그 대형주들은 음. 큰 수급들이 땡겨야 돼요.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의 큰 연기금이나 아니면 이제 패시브 펀드라고 그러죠. 인덱스 가지고 이제 막 지르는 애, 이런 쪽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와야지 되는데 아직까지 신흥 시장으로 막 그런 큰 수급들이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네. 근데 지금은 보면 약간 국내 개인들 자금으로 이렇게 좀 막 어떤 섹터 안에서 팍팍팍 튀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작은 사실 한미 반도체도 큰 종목이에요. 개인들한테는 뭐 시총 1조 5천억이니까 네, 작지 않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찐으로 수혜니까 이제 그걸 다 반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좋은 거는 뭐 2, 3천억 정도의 어떤 시총 종목들이 뭔가 호재가 있으면 그냥 반응해버리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진짜 AI,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우주, 네네. 스타링크 이런 것까지 막 네네. 만약에 다 수혜를 받게 되면 네. 막 1조 5천억에서 네네. 3조도 갈 수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이제 3조까지 가서 이제 가는 거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 또 빠지겠죠. 왜냐하면 과도한 밸류니까.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회사가 뭔가 펀더멘털적으로 실적이 뭐 작년에는 한 1,300억 조금 안 되게 벌었거든요. 이익을. 그러면 진짜 1,700억, 뭐 네. 1,800억 번다. 그러면 그 밸류에이션이 정당화가 되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딱 찍고 한 80% 수준에서 빠져서 버티면 그게 이제 그 회사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또 쭉 내려와 버리죠. 네. 그 어떤 책에 보니까 네. 그 워런 버핏이 네.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을 좀 상대적으로 안 좋아하는 게 재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네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뭐 네네. 캔디나 코카콜라 이런 거 좋아한다고. 네네. 그렇죠. 그 한미반도체는 이런 네. 거에 좀 해당 사항은 없나요? 뭐 이 회사도 계속해서 뭐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미 반도체의 어떤 고민이라는 지점은요. 이익률은 수성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익률이 일시적이 아니라 뭔가 서스테이너블하다라는 건 입증을 했는데 매출 사이즈가 지금처럼 뭐 한 3, 4천억 규모 가지고는 아주 높은 밸류를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조 단위 매출을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기존 아이템 가지고는 좀 어려우니까 뭐 M&A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좀 외형 확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구나. 그거의 일환으로 HPSP라는 회사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한 25% 정도 해서 뭐 HPSP도 뭐 이익률이 50%씩 나오는 그건 회사거든요. 무슨 회사예요? 거기는 이제 수소 어닐링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도 TSMC 쪽에 주로 납품을 하는 장비인 회사인데 네. 독점 장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한미 반도체보다 더 높습니다. 와, 네. 그런 기업들이 있구나. 네네. 진짜 알짜 기업이네요. 네, 거기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12.5% 정도 지분 가지고 있고 한미 반도체의 오너인 이제 곽동신 부회장님이 12.5%. 근데 그게 좀 희석돼서 지금 두 개 합쳐서 한 22% 정도 되는 걸로. 네.
네, 그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게 참 너무 좋으네요. 네네. 그렇죠. 그 최근 뉴스 보니까요. 네네. 그 삼성전자 이야기인데 그 디스플레이에서 네네. 자금을 끌어와가지고 네네. 반도체 투자한다고. 네. 그게 약간 한편으로는 네. 뭐가 좀 돈이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네네. 들기도 하고 네네. 한편으로는 진짜 뭔가 또 반도체 네네. 뭔가 발견했나 이런 생각도 네네. 들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첫 번째 놀란 게 예. 삼성 디스플레이가 저렇게 돈이 많았어? 그죠? 아, 그동안 디스플레이 업황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중국과의 경쟁에서. 그렇죠.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와 저렇게 20조, 30조나 되는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회사였구나. 라는 게 이제 대단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현금성 자산이 120조 가까이 있어요. 네, 120조 가까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상품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누가 현금으로 쟁겨 놓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장 뭐 이런 것들을 해약하고 뭐 빼고 이러면 비용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걸 뭐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금리 주고 빌려온 거죠. 네. 그렇구나. 네,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삼성이 이런 불황에도 계속해서 뭔가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하는구나라는 거고요. 그게 대부분 어디로 가겠어요? 뭔가 어떤 차세대 기술이나 이런 네. 쪽으로 투자가 될 거고, 지금 경쟁사들은 돈이 없어서 막 투자를 줄이고, 감산하고. 그렇죠. 감산하고 사람 줄이고, 그게 결국 2년 3년 뒤에는 이게 충격이 드러난다는 거죠.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그때 IT 버블이 꺼지고 나서 삼성이 일본 회사들을 확실하게 이제 뭔가 그 경쟁사들 그 치킨 게임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때는 반도체 웨이퍼가 200mm 웨이퍼가 주력이었거든요. 네. 근데 삼성은 그때 겁도 없이 그냥 300mm 웨이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IT 버블이 끝나고 중국이 WTO 가입하고 이제 골디락스 경제가 펼쳐지니까 이제는 300mm 웨이퍼로 만드는 삼성하고 200mm 웨이퍼로 만드는 경쟁사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 게임을 해서 하나씩 죽여버린 거죠. 네. 그렇게 된 거군요. 네네. 그럼 또 이 이야기가 네. 또 아까 좀 말씀해 주셨듯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렇게 네. 분위기 안 좋을 때 이렇게 하다가 뭔가 기회를 딱 맞아서 날아가듯이 삼성전자도 지금의 이런 투자가 네. 물론 또 뭐 손해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또 어떻게 어느 순간 만나서 초격차를 벌려버리면 그렇죠. 독보적인 업계의 1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내겠죠. 이럴 때 어려울 때 뭔가 이제 뭔가 배팅을 한 거는 반드시 결과가 저는 나올 거라고 믿어요. 네. 네. 그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는 음. 이제 그 TSMC보다 좀 못한다고 이런 얘기가 예전엔 좀 많았던 네네. 것 같은데 지금은 네. TSMC, 삼성전자 수주 다 너무 많다. 네네. 그런 게 또 기사에 많이 나오는 네네.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술로는 사실은 TSMC가 넘사벽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뭔가 너무 안 된다. 삼성이 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삼성도 뭔가 조금씩 이제 돌파구가 나오는 것 같고, 그게 이제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같은 네. 그런 기술들,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출연해서 엠코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네, 2위 오사트 업체 인수 지금 뭐 진행한다고 했던 이유가 네네. 그것도 이제 후공정 기술이 삼성이 이제 자체 개발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이제 뭐 미흡한 부분도 있으니 그냥 M&A를 가지고 좀 과감하게 배팅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업계에서 막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또 주가가 좀 올라오긴 해서 좀 안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막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고 막 그러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이거를 단기로 보느냐 장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좀 그 회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려면 뭔가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는 확신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 빠지면 뭔가 잘못됐나 보다 그러고 후두둑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물량을 또 받아 또 먹고 이제 결국 올라가 버리니까 네. 이게 뭔가 쫙 그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진 않아요. 꼭 기존에 있는 그 이제 기존 물려있던 주주들 물량을 받아먹고 이제 항상 가거든요. 털어먹는다 그러죠. 항상 털립니다, 개인들은. 네. 그러면은 그 이영수 대표님께서는 네네. 만약에 삼성전자나 이렇게 좀 네네. 큰 기업하고 네네. 한미반도체나 네네. HPSP 네네. 이런 기업들 네. 비교한다고 하면은 네네. 조금 더 기업에 집중하고 디테일하게 공부해서 네네. 이런 약간 한미반도체처럼 이렇게 네네. 탄력 있는 네네. 이런 걸 좀 선호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런 회사들을 좀 쌀 때 쌀 좀 때. 네, 계속해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편이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너무 시세가 좀 이제 좀
정말 이렇게 쭉 엄청난 각도로 올라왔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만약에 제가 장기 투자한다. 만약에 저희 애한테 만약에 네. 계좌를 준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거 사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조금씩. 네. 어. 아주 안 올라왔잖아요. 어. 안 올라왔으니까. 아, 삼성전자 아직 안 오른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이 정도. 삼성전자는 뭐 그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는 너무 싸죠 아직까지.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금융위기 때 그때 8,000원에 샀던 이야기 했잖아요. 네. 8,000원에 사서 이거를 8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8,000원에 사서 9,000원에 팔면 제 삶에서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네, 제가 그때 주당 40만 원 정도에 샀는데 네, 그걸 45만 원에 홀랑 팔아가 버리니까 네, 금융위기 때 네. 그러니까 제 삶이 달라지는 게 없죠. 그냥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맛있게 먹은 거죠. 네.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절대 그런 분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